길이에 대한 단위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중에서 우리는 보통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인치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센티미터와 인치 사이의 단위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할 것이에요. 자, 다만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반대로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해 보고 싶을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단위 변환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묻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를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 봅시다. 더불어서 단위 변환을 한 번만 수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한 메뉴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고 사용자가 종료라는 메뉴를 선택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우리 앞서서 다뤘던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들을 작은 덩어리의 일을 단위 책임을 갖는 작은 덩어리의 함수들로 나누어서 구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단계별 세분화라는 것은 전체 문제를 기술을 하고 있는 메인 함수서부터 문제를 좀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가도록 하되 한 번의 세부적인 작업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세부 작업들이 필요한지 일부 머리에 떠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센티미터 값에 대해서 인치로 변환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혹은 주어진 인치 값에 대해서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등등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자, 다만 전체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동작들이 일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반해서 또 일부는 처음엔 잘 생각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다 보면 뭔가 빠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이의 연결관계가 굉장히 좀 모호하게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이 쉽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덩어리부터 문제를 나눠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걸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구성을 해보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문제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과정은 여러 번 반복할 것은 말고 한 번 수행하는 경우를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사용자에게 메뉴를 표시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단위 변환을 수행할 것인지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메뉴 항목들을 나열을 해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메뉴 값을 입력받아서 사용자가 현재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입력받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입력받은 메뉴 값에 따라 추후에 처리할 동작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메뉴 값은 choice라는 변수에 담았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과정에서는 입력받은 메뉴 값인 choice 입력 값에 따라 적절한 변환 연산을 처리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구성이 기본적인 한 단계의 처리가 될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한 번만 수행하고 말 것이면 이대로 프로그램을 끝내면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에는 반복 범위를 잘 확인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반복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거예요. 자, 나는 그저 변환 연산만 반복적으로 처리하면 되는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인치를 센치로 변환하고 싶어서 메뉴 항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센치를 인치로 변환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잖아요. 매 변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어떤 변환을 처리할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메뉴 값을 입력받아서 변환 처리하는 일만 반복하면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일단 동작은 할 거예요.
그런데 메뉴 값을 입력을 할 때 1번 메뉴가 센치를 인치로 변화하는 건지 2번 메뉴가 센치를 인치로 변화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메뉴 값을 입력할 때마다 메뉴를 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전체 과정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복 패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반복문은 for문, while문, doWhile문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한 번은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doWhile이라는 구조가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do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의사 코드 작성 단계에 온전한 형태의 C 언어 문법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어차피 우리가 바로 구현을 할 것이니까 가능한 부분들은 반복문의 키워드를 일부 사용하거나 혹은 반복문의 문장 구성을 그대로 적용을 해 봅시다. 자, 일단 do while 하기를 1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항상 참인 형태의 문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항상 참이어서 무한히 반복되어지는 구조이다 라고 하면 굳이 do while 구조보다는 그저 while이라는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do while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최소 한 번은 수행을 하는 그런 구조를 삼겠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현재 이 do와의 구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 반복문의 제어선에서는 기술되고 있지 않아요. 왜? 항상 참이니까. 자,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순간은 언제 결정하면 되겠느냐? 메뉴 값을 입력받아 봤을 때 그 입력받은 메뉴 값이 종료 메뉴이면 빠져나가도록 처리해주면 될 것이에요. 종료 메뉴가 아니면 뭐 하면 돼요? 그 선택 값에 따라 적절한 변환 연산을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문의 중간에서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즐겨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if 조건 참이면 브레이크 해라 라는 구문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봤어요. 초이스라는 즉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메뉴 값이 3번 메뉴이다, 종료 메뉴이다 라고 하면 바로 루프를 탈출할 수 있도록, 즉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반복을 종료한다 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성을 가지니까 대략적으로 전체 메인 함수 내에서는 메뉴를 표시하고 메뉴 값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메뉴 값이 종료 메뉴이다 라고 하면 반복을 종료하되, 종료 메뉴가 아닌 경우다 라고 하면 어떤 메뉴 값인 것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변환 연산을 처리하고, 변환 연산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들을 출력도 해줘야 되겠죠. 변환 연산 처리하고 출력해 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기를 또 메뉴 표시하고 메뉴값 입력받아서 종료 메뉴가 아니면 또 변환 처리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체 문제를 기술을 할 때는 항상 메뉴를 실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또 메뉴 값은 어떻게 입력받을 것인지, 또 입력받은 메뉴 값에 따라 변환 연산 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은 각각의 덩어리들을 현재 단계에서 구현하기에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서브 함수를 통해서 내가 추가의 함수를 정의해 줌으로써 그 함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분할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함수를 이용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메인 함수에서 떨렁 하나의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함수에게 모든 책임을 다 이양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단계별 세분화라는 차원에서 한 단계 아랫 단계의 함수를 호출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나뉘어지지 않는, 책임이 분할되어지지 않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나눌 수 있는, 좀 더 잘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뉴를 표시한다 라는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메뉴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input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볼 것이고,
적절한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 보도록 나눠 볼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메뉴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함수 출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고 이 함수가 적절히 메뉴를 출력한 다음에 나한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의 선언을 우리가 확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는 호출 시 아무 값도 전달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함수 출후에 아무런 반환 값도 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함수면 충분할 거예요. 자, 두 번째, input 메뉴라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현재 메뉴 값을 입력받는 책임을 얘한테 할당했을 때 이 input 메뉴는 호출할 때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야, 메뉴값 입력받아와 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함수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어진 일정 범위에 있는 유효한 메뉴값을 입력받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한테 현재 이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줘야지 이 메인 함수는 그 메뉴값이 종료 메뉴인지 또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메뉴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현재 input 메뉴라는 함수는 함수 호출 시 아무런 값도 넘겨주지 않아도 되지만 함수 복귀 시에 우리는 하나의 값을 전달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달받을 값을 choice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변수 선언을 그냥 여기서 직접 해버립시다. 자, 따라서 input 메뉴라는 함수는 함수의 선언 부분은 역시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은 없고 void라는 값을 써주거나 빈 괄호를 써주면 되는 것이고, 함수 호출 후 복귀할 때 호출 축으로 하나의 정수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종료 메뉴이면 반복을 종료한다 라는 것은 이 자체로 if choice라는 변수 값이 3과 같으면 반복을 종료해라 라는 의미로 break 라고 써주게 되면 한 단계의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프로세스 메뉴라는 것은 이제 종료 메뉴가 아닌 메뉴에 대한 어떤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현재 사용자가 1번을 선택했으면 센치를 인치로 변환해주는 일을 여기서 처리해주면 되는 것이고, 2번 선택해주게 되면 인치를 센치로 변환하는 일을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함수 출시에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 값을 전달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일까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 굳이 반환값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는 하나의 정수값을 인수로 받고 함수의 반환 자료형은 없는, 기술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함수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메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빠진 부분이 있나 살펴봅시다. 전혀 없어요. 현재 메뉴를 표시하고 메뉴 값을 입력받아서 종료 메뉴가 아니면 입력된 메뉴에 대한 변환 처리를 수행을 하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현재 단계에서 관심이 없어요. 여하튼 적절히 수행을 하고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반복하기를 메뉴를 표시하고 메뉴 값을 입력하고, 그것이 종료 메뉴가 아니면 역시 또 변환 처리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력받은 메뉴 값이 종료 메뉴와 같다라는 순간까지. 종료 메뉴와 같게 되어지면 브레이크 해라 라고 했으니까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더 이상 프로그램은 반복함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해주면 되느냐? 여기 선언을 통해서 표현했던 각종 함수들을 구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의 선언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서 각각의 함수의 몸체 부분들을 정의를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빈 몸체를 갖는 함수를 두었어요. 물론 프로세스 메뉴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다가 적절한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의 선택값을 choice라는 변수로 받도록 해보면 될 것이고, 현재 input 메뉴라는 함수는 뭔가를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단 암묵적으로 마이너스 1 어떤 의무의 값을 반환하는 형태로만 구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컴파일도 되어지고 실행도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메인 함수에 매개 변수 리스트도 명시적으로 void 써놓읍시다. 가급적이면 타입에 대한 정보들을 생략해서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기술하는 연습을 해두자라고 했었죠. 자,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표시할 수 있는 메뉴 항목들을 쭉 나열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들을 각각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해서 하나의 메뉴 항목들을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input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유효한 메뉴 항목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저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해서 메뉴를 표시하고 나서 어떤 메뉴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여기서 물어보고 여기서 입력받은 어떤 임의의 정수값을 무조건 반환해 주도록 인풋 메뉴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3개밖에 없으니까 1번, 2번, 3번이 아닌 다른 숫자가 입력되어지면 재입력 받도록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인풋 메뉴 안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한 구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해보면 인풋 메뉴를 사용하는 측에서는 인풋 메뉴는 항상 유효한 메뉴 값만 반환한다 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훨씬 간단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input 메뉴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거예요. 하나의 지역 변수를 두고 자, 이 지역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뭘 해줘야 되는가 무조건 작성하지 말고 설계를 해봅시다.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정수는 choice라는 변수에다가 넣었다라고 하면 자, 이 입력받은 정수를 리턴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이러면 유효하지 않은 메뉴 값도 반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입력받은 값이 일정한 범위, 즉 유효한 범위의 메뉴 값이 아니면 재입력 받도록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역시 일단 한 번은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에 do while 구문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while 하기를 유효한 메뉴 값이 아니면 재입력 받는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는 구성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물론 유효한 메뉴 값이 입력됐으면 루프를 바로 빠져나가서 그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역시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하는 일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printf 하기를 적절한 프롬프트 메시지 선택하시오라는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도록 하고 자, 거기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역시 scanf 이용해서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번 정수를 입력받을 때마다 scanf를 좀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까다롭다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함수로 getInteger라는 함수를 하나 두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getInteger라는 함수가 정수를 입력받아서 반환해 주도록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반환되어지는 값을 choice에게 저장해 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유효한 메뉴 값이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현재 choice라는 입력 값이 1번보다 작은 경우 0번이나 음수값인 경우이죠. 혹은 choice라는 변수가 3번보다 큰 경우 1번, 2번, 3번까지 유효한 변수이니까 그 이상이 되어지면 유효하지 않은 메뉴 값이 될 거예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다 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input 메뉴라는 함수는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유효하게 주어진 작업들을 처리를 할 것이요. 그때 필요한 일, 예를 들어서 정수를 입력받는다 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 하위 함수에게 그 책임을 분할해서 나눠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 여기까지 작성해서 보면 우리 함수 이름이 어디는 대문자 어디는 소문자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러네요. 작성하다 보니까 신경 써서 작성을 못했는데 함수 이름을 일단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좀 통일을 해봅시다.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 설명하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디스플레이 메뉴, 인풋 메뉴,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이고,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그냥 printf 함수를, 인풋 메뉴에서는 getInteger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는 일을 유효한 메뉴 값이 입력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유효한 메뉴 값이 입력되면 그것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에서는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세스 메뉴는 초이스라는 값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그런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이스가 1번이면 어떤 일을 하고 2번이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건문을 둘 수 있는데, 각각의 선택이 어떤 범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번과 같으냐 혹은 2번과 같으냐 라는 식으로 개별적인 비교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스위치문을 통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해요. 초이스라는 값이 현재 케이스 1번과 같으면 혹은 케이스 2번과 같으면, 어차피 프로세스 메뉴를 호출하기 전에 입력받은 입력값은 유효한 메뉴일 테니까 현재 단계에서 1번 아니면 2번이 아닌 값이 입력되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선택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역시 케이스 2번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스위치 구문에서 각각의 케이스절들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 구문이 필요하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여전히 뭔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변환할 센티미터 값도 입력받아야 되지, 또 그걸 적절한 공식에 두어져서 변환 처리도 해야 되지, 또 그 결과를 적절하게 출력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한데 뭉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세스 센치 투 인치라고 해볼까요?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해주는 일을 처리해라 라는 형태의 함수로 다시 책임을 나눠보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로세스 인치 투 센치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반대로 인치를 센치로 바꿔주는 일을 이 함수에게 역할을 나눠보자 라는 것이죠. 프로세스 메뉴라는 함수는 센티미터를 인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일도 해줘야 되는데, 각각을 서브 함수로 나누어 준다라고 한다면 각 함수는 이 함수는 그저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는 일만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책임이 더 분할되어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수를 호출할 당시에 그저 이 함수는 인수 없이 호출되어지고 반환값 없는 형태로 구성돼서 이 함수 안에서 변환할 값을 입력받는다든가 변환한 결과를 그냥 출력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함수의 선언에다가 추가하기를, 현재 함수 출시에 인수값 필요 없었고 반환값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함수 하나 둘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인치 투 센치라는 함수도 하나 두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수 선언이 준비가 되었으면 준비되어진 선언을 가지고서 실제 구체화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항상 우리 함수를 작성하는 순서를 좀 관심 있게 봐두면 되겠어요. 무조건 함수부터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제를 분할된 책임을 갖는 함수 호출문을 작성을 해봄으로써 또 그 함수 호출문과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함수가 호출될 때 무엇을 넘겨받고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함수 선언을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그 선언되어진 구문을 가지고서 함수 몸체를 정의해가는 과정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가보면 input 메뉴라는 함수 안에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getInteger라는 함수를 하나 두기로 했었잖아요. 역시 getInteger에 대해서도 함수 선언을 추가를 해줘야 될 거예요. getInteger라는 함수는 역시 함수 호출 시 아무런 인수도 갖지 않을 것이고, 함수가 종료되었을 때 호출축으로 하나의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이면 될 것입니다. 역시 함수 선언이 완성되었으면 아래쪽에다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구성을 해줍시다. 자, getInteger부터 만들어 볼까요? 현재 이 getInteger라는 함수 안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두고 scanf를 통해서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기를 현재 이 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 n이라는 변수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컴파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현재 컴파일을 하면 printf나 scanf라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일 상단에 보면 내가 정의한 함수들에 대한 선언은 여기에 기술되고 있지만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인 printf나 scanf에 대한 선언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기 위해서 include stdio.h라는 헤더를 포함을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빌드 밑에 컴파일 눌러주게 되면, 자, scanf 관련해서 최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scanf_s라는 함수로 대체해서 사용해라 라는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보다는 표준적인 형태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crt secure no warnings라는 값을 복사해서 소스 코드 제일 앞에 include stdio.h 한 것보다도 더 앞에다가 define이라고 정의하기를 이 심볼 네임을 그대로 추가를 해주면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빌드 밑에 컴파일 눌러주면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학기 동안 scanf_s 같이 전미사로 $s가 붙은 함수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함수가 기존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바꿔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일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우리는 표준화되어진 가장 일반적인 또 비주얼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컴파일 환경에서도 컴파일 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에는 상관이 없는 안정성은 포기하더라도 표준화되어진 방법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보면 중간중간 컴파일도 해보고 또 실행도 해가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문제 없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코드가 추가가 되어지기 전에 바로바로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그 과정들을 일일이 겪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두 함수에 대한 구현이 필요한 것이죠. 센티미터를 인치로 혹은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하는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보면, 자, 일단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변환할 센티미터를 입력받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현재 cm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두었다라고 한다면, 즉 현재 10cm가 몇 인치냐 이런 변환 과정들을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그 변환할 센티미터 값을 일단 입력받아야 될 것이고, 그 입력받은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는 일을 수행을 해줘야 할 거예요. 자, 변환한 값은 인치라는 변수에다가 담도록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변환된 인치를 출력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역시 변환할 센티미터를 입력받는 과정부터 살펴봅시다.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무엇인가를 입력받을 때는 scanf 쓸 수 있지만 우리 앞에서 보니까 getInteger라는 함수 같은 경우 하나의 정수를 간단 명료하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를 대행해주고 있었어요. 변환할이 아니죠. 자, 변환할 센티미터라는 것은 보통 우리 센티미터는 소수점을 포함하잖아요. 뭐 2.5cm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getInteger를 사용을 하면 변환할 센티미터를 정수로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를 실수로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티미터 값에다가 getReal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하나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입력받은 센티미터를 변환한 결과는 역시 더블형 값이 되어질 수 있겠죠. 또 뭔가를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나의 입력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치로 변환할 센티미터는 이라는 프롬프트 메시지 후에 getRe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실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앞선 출력과 쭉 중첩되어져서 나타나면 보기가 좀 답답하니까 출력 시작 앞에서 개행 처리를 먼저 하고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하나의 출력문 끝에 개행 처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요 옆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는 일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역시 더블형 변수로 인치라는 변수를 두고 cm to inc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변환할 센티미터는 매번 달라질 테니까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그 변환되어진 결과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결과만 떨렁 출력하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출력을 하기 위해서 몇 센티미터는 몇 인치다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점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관심사는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이다 라고 가정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환한 값으로 출력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inch to cm라는 함수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inch to cm라는 함수를 처리할 때는 변환할 인치 값을 입력받아야 될 것이고 그 입력받은 인치 값을 센티미터로 변환한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 결과를 다시 적절한 형태로 출력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역시 이 구문이 적절히 동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getReal이라는 실수를 입력할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함수 선언 부분에다가 우리는 더블형을 반환할 수 있는 getReal이라는 함수를 하나 둘 것이고, 자, 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작성했던 getInteger라는 함수와 거의 유사한데, 자, 더블형 변수로 변수 n을 선언을 해주고 scanf 하기를 우리가 더블형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lf 꼭 써줘야 한다라고 했고 그 입력받은 값을 변수 n에다가 저장한 후에 return 하기를 n을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각각의 단위 변환을 담당하고 있는 cm to inch 혹은 inch to cm 같은 함수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cm to inch라는 함수부터 선언을 추가해보면 현재 cm to inch라는 함수는 하나의 센티미터 값을 더블형 변수로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더블형 변수의 값을 변환한 인치 값을 역시 더블형으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nch to cm라는 값도 같은 관점에서 구성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요 두 함수에 대한 선언을 복사해서 몸체를 정의를 해 나가면, 자,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함수의 선언과 몸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번거로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소스 코드 안에 이렇게 100여 줄이 넘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별로 좀 나누어서 분할한 형태로 소스 코드를 유지하는 일들을 더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자, 현재 cm to inch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센티미터 값을 받아야 될 것이고 inch to cm라는 값은 인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으면 되겠죠.
inch to cm라는 함수는 즉 1인치가 몇 cm이냐 라는 것은 웹 검색을 해보니까 1인치는 2.54cm이다 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현재 2.54에다가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인치 값을 곱해서 반환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10인치다 그러면 25.4cm이다 라는 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반대로 1cm는 몇 인치냐 라는 것을 살펴보면 역시 검색을 해보니까 굳이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이 관계식을 가지고서 비례식을 통해 얻어낼 수도 있겠죠. 1cm는 0.393701 인치다 라는 관계식이 있어서 그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빠진 함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컴파일 해봅시다. 빌드 밑에 컴파일 눌러주게 되어지면 잘 성공적으로 컴파일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링크 과정 걸치기 위해서 빌드 밑에 빌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또 역시 성공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디버그 밑에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 눌러주게 되어지면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우리가 유효하지 않은 메뉴 입력 값에 대해서 재입력받는 처리를 하도록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0번 입력을 한다든가 -1 입력한다든가 혹은 4번 입력하게 되어지면 항상 재입력 처리하도록 하되 여기서 우리가 3번 입력하게 되어지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메인 함수에서 기본적인 반복 구조를 제대로 작성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디버그 밑에 디버깅하지 않고 시작해서 자, 이번에는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행을 해봅시다. 1번 눌러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10cm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10cm는 3.94인치다 라는 얘기를 나타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메뉴를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인치를 센티미터로 변환해 볼까요? 2번 눌러주게 되면 1인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인치는 2.54cm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해도 되겠죠. 언제까지?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여기까지 해도 잘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메뉴 부분이 우리가 처리할 부분과 같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좀 잘 구분이 안 되어지고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지네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하나 더 추가를 해봅시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애초에는 계획하지 못했었으나 나중에 추가된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체 문제를 하나로 놓고 생각해 볼 필요 없이 현재 메뉴를 출력하는 책임은 누가 담고 있는가 보면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이 함수가 담당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 메뉴라는 함수에서 메뉴 항목들을 쭉 출력하기 전에 구분선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출력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draw line이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 보려고 그래요. 자, 다만 draw line을 통해서 무조건 일정한 길이의 선을 그어버릴 수도 있지만 선 길이는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문자 20개 정도 20 정도의 길이를 갖는 구분선을 하나 그어라 라고 해볼 수 있고 역시 메뉴 항목의 출력을 다 끝내고 나면 20 정도 길이를 갖는 draw line을 출력해라 라고 표시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draw line이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할 것인데 이 함수는 선 길이를 인수로 받아서 그 길이만큼의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될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함수 선 하나 있어서 이 인수가 뭘 나타나지? 라는 것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line length 이런 식으로 서술적 이름을 더 붙여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워낙에 함수의 선언에서는 타입의 목록만 있으면 되지만 프로그래머가 드로우 라인 호출할 때 왜 정수가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함수도 그냥 타입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센치, 여기다 인치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함수는 호출할 때 센티미터 값을 넘겨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draw line이라는 함수를 역시 선언을 복사해서 구현을 추가를 해줄 때
자, 드로우라인의 선언에서 인수에 대한 서술적 이름은 설명하는 듯한 이름이지만 실제 함수의 매개 변수에서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함수 안에서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장황한 이름보다는 좀 더 간단한 축약되어진 이름을 더 선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n이라고만 한다라고 하면 함수 선언문의 서술적 이름과 함수의 매개 변수와는 이름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래요. 그냥 복잡하면 같게 두면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선언문에는 좀 설명하는 듯한 이름, 또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는 좀 더 축약되어진 간단한 이름을 더 즐겨 사용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draw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기호를 n번 반복해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메뉴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졌죠. 역시 2번 10cm는 25.4cm이다. 1번 10cm는 3.94인치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을 때 종료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는 작은 단위의 함수들을 만들어서 그걸 결합해서 좀 더 큰 덩어리의 일을 작성하는 형태로 접근하기보다는 큰 덩어리의 일을 굵직굵직하게 나눠가는 작업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점점 수행을 해 나가게 되어지면 실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각각의 함수들은 아주 작은 단위 동작들을 수행을 해주는 그런 함수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함수들을 점점 모아서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위의 함수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메인 함수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전체 문제를 기술할 수 있는 함수들의 호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떤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전체 코드를 다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일을 담당하는 함수만 수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함수가 다른 함수와 인터페이싱하는 그 양식만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프로그램을 재컴파일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시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는지를 좀 충분히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따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익혀서 메인 함수에서 전체 문제를 특정 함수에게 할당하려고 하거나 혹은 단순 나열식으로 혹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익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